무료한 월요일에 지난주 경마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지난주도 경마장에서는 금토일 3일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20일 토요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에 집중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을 주실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는 저배당부터 고배당까지 다양한 배당이 형성되었는데요. 특히 서울 경마에서는 많은 중고 배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의 3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상당히 가물고 있습니다. 비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데 토요일 날 좀 1경주 전부터 과천 경마장이 좀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한 3경주 때부터 아주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금세 그 주로 자체가 좀 불량주로가 되면서 가뜩이나 최근에 좀 경마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주로 변수까지 불량주로라는 주로 변수까지 합쳐지면서 상당히 좀 이변이 많이 속출한 그러한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3주차 경마 주간은 많은 중고 배당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4주차에는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월말 경마는 다들 마방에서 이제 모자란 상금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월요일 현 시점에서 그 금주 출전 예정 그 조교 마필들을 살펴봤을 때 거의 매경주 풀게이트를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이제 하이라이트 경주로 YTN배 대상 경주가 열리면서 좀 이벤트성 경주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데 월말 경마 상당히 좀 어렵게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최근 흐름상 상당히 어려운 경마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도 이태복 위원께서 유익하고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 서울과 부경을 가장 빛냈던 베스트 경마 코너로 6월의 3주차 경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 경마를 가장 빛낸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열했던 경주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리 10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마 수로돈, 3번마 나나 두 마리가 좋은 출발, 바깥쪽에 6번마 늘 푸른 천둥이, 8번마 미라클랜드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번마 진영의 거인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5위에서 순식간에 3위까지 추격합니다. 한가운데 6번마 늘 푸른 천둥이가 반마신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2번마 수로돈, 바깥쪽에는 10번마 진영의 거인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3위 따라붙습니다. 6번, 2번, 10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4코너 들어서면서 한가운데 6번마 늘 푸른 천둥이, 안쪽 계속해서 반마신 2위는 2번마 수로돈, 바깥쪽 3위는 10번마 진영의 거인,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2위까지 따라붙는 10번마 진영의 거인, 안쪽 선두는 6번마 늘 푸른 천둥이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 10번마 진영의 거인 거리차를 좁힙니다. 이제 반마신까지 좁히는 10번마 진영의 거인,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6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4위에는 8번마 미라클 엔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10번마 진영의 거인 거리차 종반 5마신까지 앞서면서 단독 선두 크게 앞섰고 관심 모으는 2위권에서 6번과 8번 거리차 좁혀집니다. 10번마 진영의 거인 10번, 6번, 8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000m 제4경주 10번마 진영의 거인, 이번 경주 7번마 급시와 함께 2살짜리 말 2마리였습니다. 금주의 첫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20일 토요일 4경주의 우승마인 진영의 거인입니다. 진영의 거인은 지난주 혈통 포커스에서도 추천드렸던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가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단승식 1.7배로 경주 전에도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고요. 경주 결과 역시 2위와의 도착차가 무려 7마신 차이를 내면서 압도적인 승부로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영의 거인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경주 진행을 보자면은 약간 스타트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밀고 나오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4코너를 30초 3에 도달하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상당히 여유 있게 뛰면서
주법이나 주폭을 봤는데 2세마답지 않게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좀 빠른 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걸음이 13초 4를 끊었습니다. 최근에 좀 주로가 빨라지면서 이 정도 타임은 많은 마필이 기록은 하지만 이 마필은 아직 어린 2세마고 이게 데뷔전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시간에 49조 마방은 기대치가 확실한 마필을 제외하고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일 경우에는 무리해서 승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49조에서 진영의 거인에 대한 기대치가 경주로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은 정말 좀 강한 마필 아니고서는 이렇게 데뷔전부터 승부를 펼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한 3전에서 4전 정도 실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마필을 완성을 시켜놓고 승부를 보는데 이 마필은 데뷔전부터 아주 강한 승부를 걸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방에서도 좀 상당히 센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마필이 이제 앞으로의 기대치입니다. 이 데뷔전은 좀 2세 마치고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우승을 한 거고요. 제가 볼 때 한 1400까지는 지금 꾸준히 성적을 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마필을 이제 혈통 그 가이드 시간에 좀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에 목에 모두 좀 스프린트 성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향후에 상위권까지 올라가서 1400 이상의 경주에서 어떠한 경주력을 보일지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이제 선두권 외곽을 붙이면서 이 모래를 맞는 그러한 경주 전개를 펼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빠른 마필이 있어가지고 만일에 이제 뭐 중위권 선입 전개나 이런 전개를 했을 때 과연 또 제대로 경주력이 나올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까지 굉장한 활약을 했던 지금 이 순간이 은퇴한 이후에 대형 경주마에 목말라 있던 49조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영의 거인이 경주로에서 더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부경을 가장 빛냈던 베스트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열했던 경주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거리 1800m 최강의 국내산 3세 한마를 가리는 제16회 코리안 오크스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다이아걸, 5번 당대천하, 바깥쪽에 8번 장풍파랑 등이 선두권을 노려봅니다. 그중 김용근 기수기 승한 8번 장풍파랑이 선행으로 나섰습니다. 조성공 기수 고삐를 잡은 6번 퀸투아츠가 바깥쪽에서 그 뒤를 따릅니다. 8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후지 기수기 승한 5번 당대천하가 3위로 따르면서 8번, 6번, 5번 세 마리 앞서 있고 10번 지봉사랑, 2번 다이아걸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만식 기수기 승한 9번 스마트타임이 바깥쪽에서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 2코너에 이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로 모두 진입했습니다. 김용근 기수기 승한 8번 장풍파랑 선두, 조성공 기수기 승한 6번 퀸투아츠가 2위로 후지 기수고삐를 잡고 5번 당대천하 3위로 따르면서 8번, 6번, 5번 세 마리 순위 변동 없고 그 바깥쪽으로 9번 스마트타임이 4위로 따르고 있습니다. 8번, 6번, 5번, 9번, 10번 유현명 기수기 승한 10번 지봉사랑이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서승훈 기수기 승한 7번 매니머니가 6위로 추격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장풍파랑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에서 2마신 정도 우세입니다. 바깥쪽 6번 퀸투아츠, 안쪽 5번 당대천하, 다시 바깥쪽 9번 스마트타임, 8번, 6번, 5번, 9번 선두권 순위 변동 없고 그 뒤를 10번, 7번, 4번 등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 결승선양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직선주로를 눈앞에 두고 바깥쪽에서 6번 조성공 기수기 승한 퀸투아츠가 앞서 있던 8번 장풍파랑과 어깨를 나란하게 시작합니다. 6번, 8번, 8번, 6번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싸움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뒤를 9번 스마트타임이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7번 매니머니도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장풍파랑, 바깥쪽에 있는 6번 퀸투아츠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7번 매니머니와 9번 스마트타임이 3, 4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기 승한 8번 장풍파랑 선두입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3마신, 4마신 이상 점점 벌려나갑니다. 8번 장풍파랑이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 매니머니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장풍파랑, 8번 장풍파랑, 8번 장풍파랑 그 뒤를 7번, 6번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21일 일요일 5경주의 우승마인 장풍파랑을 선정하셨습니다. 이번 코리안 오크스는 3세 안말 최강을 가리는 경주였기 때문에
출전하는 마필들 모두 뛰어난 경주력을 가진 마필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전까지 장풍파랑은 단승식 5.9배로 인기도 4위에 머물렀었습니다. 하지만 경주 결과는 2위와의 5마신 차이를 내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안말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장풍파랑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레이스가 이게 그 3세 안말 또 대표말을 선정하는 그러한 레이스였습니다. 이게 전체 상금이 5억인데 우승 상금이 2억 8,500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가 상금 540만 원까지 합친다면은 2억 9천, 1위를 하면 2억 9천 상금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승을 하면 또 3세 안말 대표마가 되기 때문에 그 대표마가 되면 이제 해외에 나가서 3번인가 경주를 치르고 나면은 또 C안말로 가면서 장려금으로 4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위를 하면 7억 가까운 그 상금이 걸려 있는 그러한 아주 큰 한판 승부였는데 저는 보면서 좀 많이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장풍파랑이란 마필에게 실망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출전 마필들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반 경주도 아니고 큰 대상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주 전개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쉽게 장풍파랑의 선행을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또 대부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코리안 오코스 추천 마필을 낼 때 이렇게 큰 규모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선두권 경합도 펼쳐지고 앞선이 빠르게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초반에 장풍파랑이 선행을 장악을 하면서 4코너까지 아주 그냥 일반 경주처럼 경주가 전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장풍파랑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면 끝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김영관 조교사가 그 부분을 좀 완벽하게 보강을 하고 이번에 출전을 하면서 장풍파랑 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선행 그리고 뭐 직선에서도 아주 편하게 뛰면서 아주 쉽게 우승을 했습니다. 좀 큰 레이스 치고는 좀 시시한 그러한 경주 전개가 보였고 또 라스트에서도 뭐 퀸트하트 매니머니 요 두 마필의 그냥 후착 다툼 이러한 식으로 아주 쉽게 끝난 어떻게 보면은 큰 경주 치고는 좀 재미가 좀 반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장풍파랑이라는 마필은 목의 형제 마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좀 긴 거리에서 약점을 보였던 그러한 마필들인데 요거는 요 장풍파랑은 그 점을 좀 극복을 했다. 이 점에서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주의 우승으로 장풍파랑은 2등급으로 승급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2등급 경주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복귀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은 6월 20일 토요일 2등급 1800m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11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 경주의 그 복귀 포인트는 문세영 기수의 경주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레이스인데요. 자, 불량주로다 보니까 페로비치 기수가 빠르게 빈체로케이를 가지고 선행으로 외곽에서 밀고 나와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문세영 기수도 주로가 빠르다는 걸 알고 빠르게 추진을 해서 바로 그 페로비치 마필의 옆에 붙이고 경주를 전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이 3코너 진입전입니다. 그 전에 이게 이제 주로가 워낙에 선행마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빈체로케이가 완벽하게 페이스 안배를 하고 가면은 인기 1위 마필이었던 문세영의 슈퍼탱크가 직선에서 못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마필이 이 빈체로케이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전개였기 때문에 자, 문세영 기수가 직접 슈퍼탱크를 가지고 3코너 진입 이전에 좀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데 이때 좀 이제 문세영 기수의 생각은 선행마의 페이스를 좀 흐트러놔야 자기가 직선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페로비치 기수가 아주 능숙하게 대응을 하면서 애나 그 인기 1위였던 슈퍼탱크가 페이스가 좀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또 4코너에서 페로비치가 좀 한 타임 빠른 스퍼트를 가져가자 거기에서 또 문세영 기수가 좀 서두르면서 또 빠른 스퍼트를 합니다. 요 차이가 2위를 했던 신규 강자에게 라스트에서 코차로 지는 그러한 모습을 노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문세영 기수가 이 슈퍼탱크를 가지고 입상에 그러니까 이창내 안정적인 입상에 만족을 했다면은 이러한 전개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승이 목표인 그러한 경주마였기 때문에 이 상대마를 좀 흐트려 놓으려는 그러한 시도 때문에 애나 2착에도 못하고 3착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였는데 이 경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경마팬 입장에서는 이게 축마다 하면 보통 이제 2착 내 복승식의 안정적인 축을 선호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세영 기수의 경주 운영이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또 기수나 마주나 뭐 조교사 입장에서는 2등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승이 목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또 경주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다. 요 점도 좀 경마팬으로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페로비치 기수는 20일 토요일 후반부에만 3번의 우승을 하면서 놀라운 활약을 했는데요. 토요일 10경주에서는 단승식 63.5배의 폴라이트로 우승을 하면서 고배당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내 무대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걸까요? 기존의 2명은 조금 그 해외 성적 자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갔는데 이 페로비치 기수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활약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뭐 서울은 좀 기수가 검증이 될 때까지는 좀 좋은 마필을 안 줍니다. 좋은 마필에 기승을 안 시키는데 페로비치는 좀 기승수를 좀 인정을 받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제 좀 능력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뭐 서울 경주로에 적응을 하면서 토요일 날 일진화랑 그리고 폴라이트, 빈체로케이 특히 폴라이트는 상당히 고배당을 터뜨린 복병마였고요. 이렇게 3승을 가져가고요. 또 일요일에도 너와 기쁨을에 기승을 하면서 1승을 하면서 지난주에 4승을 좀 몰아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워낙에 기승술이 좋고 또 가장 큰 장점이 초반에 이렇게 마패를 밀고 나오는 그 스피드 살리는데 상당히 좋은 기승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스 유지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 경주마는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뛰고 어떻게 유지를 시키느냐가 성적에 크게 관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주 좋은 기승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페로비치 기수가 최근에 문세영 기수의 거의 동무대거든요. 아주 강력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국내 적응을 하면서 놀라운 활약을 한 페로비치 기수가 다음 경주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경은 6월 19일 금요일 국 3등급 18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9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이 부경 주로를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에 그랬거든요. 그냥 좀 능력이 안 돼도 선행만 나가면 거의 1승하는 그러한 경주 주로를 작년 5월, 6월에 보여줬는데 지금 6월 말인데 지난주 경주 결과를 보면 작년 그 주로가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주 부경의 그 입상마들을 보면 거의 4코너에 1, 2, 3 안에 들었던 마필들이 거의 그대로 굳히면서 입상을 해냈는데 이 천지요로가 사실 점핑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 중량 이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초반에 세게 밀고 나가서 선행을 나가고 또 낮은 부담 중량 이점으로 상당히 여유 있게 그냥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로 이점을 크게 받고요. 가장 관심이 갔던 이 록밴드는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뛰어서 그런지 초반에 좀 그 페이스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경주 전개를 하면서 후미 전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용군 기수가 채찍까지 되면서 동료를 하는데도 좀 마필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록밴드는 그동안 뛰어왔던 거와는 달리 전개가 상당히 어렵게 풀려갔습니다. 근데 직선에서 마필을 다 잡고 추진을 하자 역시 능력마답게 제대로 탄력이 나오면서 선두권과 급격하게 거리를 좁혀왔는데
자, 이제 이게 장거리를 처음 뛰면서 이 단점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 마필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단점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을 관리하는 조교사가 김영관 조교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마필이 아마 농림부 장관배에 출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달 정도, 한 달이 미처 좀 못 남은 그러한 기간인데, 이제 단점을 알았기 때문에 김영관 조교사라면 분명히 그 점을 치유를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이착은 했지만 직선에서 보여준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준우승으로 그 농림부 장관배 출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치를 저버릴 그러한 경주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장관배 때 나온다면 좀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7월 19일 일요일 서울에서 열린 농식품부 장관배에서 록밴드가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금주 국산 6등급 경주에 출전 예정인 서울 1조 소속의 가이아 썬더를 선정하셨는데요. 이 마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의 마필입니다. 네, 이제 6월, 7월, 8월 계속해서 2세 신예 마필들이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혈통 포커스 시간은 당분간은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2세마 위주로 국내산마나 외산마에서 좀 관심을 둬야 되는 2세 신마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진영의 거장 그 마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 1조 박종곤 마방의 가이아 썬더라는 신마입니다. 먼저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쿨캣이 부마고요. 그리고 나우코프 위트디스라는 마필이 모마인데, 자, 원쿨캣은 도입 시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러한 시수말인데 좀 아직까지 큰 그러니까 대형마라고 할까요? 좀 능력이 특출난 마필은 아직 생산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마필이 점이 그 모계 혈통입니다. 모계가 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조부가 티즈나우로 뭐 최상위급 시수말이고요. 이 모계 형제 마필이 이제 외국에 한 마필이 있고요. 국내에 두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마필 다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고, 두 마필 다 1조 박종곤 마방에서 뛰고 있는 마필입니다. 먼저 전보 에이스라는 마필은 이제 밸류 플러스라는 마필과 이제 포인 마필로 들어온 마필이고요. 지금 한창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이 나우입니다.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지난주에 또 1000m에서 아주 여유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모계 형제 마필들이 잘 뛰면은 보통 그 형제마 데뷔전 치른 형제마도 좀 잘 뛰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이 마필도 이 모계 형제 마필들 다들 좀 스프린트 계열이었거든요. 상당히 빠른 그러한 스피드를 보였고 또 빠르게 성적을 냈습니다. 저는 이 가이아 썬더도 그러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마필을 이번 포커스 시간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가이아 썬더의 모계 형제 중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필로는 전보 에이스와 나우나우까지 총 2두입니다. 두 마필 다 1조 소속으로 지금까지 수득 상금이 1억 원이 넘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아 썬더의 경주력 또한 기대가 됩니다. 가이아 썬더의 주행 심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주행 심사 통과 기록이 1분 04초 9로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번째로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4번째까지 통과한 마필이 다들 기존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마가 아니라 좀 공백기를 가지고 주행 재검을 받는 이미 좀 걸음의 완성도가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들과 같이 주행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걸음의 완성이 돼 있는 마필들과 같이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좀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주행 심사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 심사 내용으로는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하기엔 좀 모자랍니다. 하지만 주행 심사 때 자세히 보면은 주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내삭기가 있는 그러한 단점도 보였지만 마필이 주법이 우선 좀 완성도가 있어야 바로 성적을 내주는데 이 마필은 주법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심사 내용은 조금 미흡하나 훈련 시 상태와 그리고 걸음을 봤을 때는 데뷔 전부터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이아 썬더는 주행 심사부터 새벽 훈련까지 모두 송재철 기수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데뷔전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코너입니다. 금토일 각각 한 개 경주씩을 선정하여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혼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9경주는 레이팅 62점의 감동의 문부터 레이팅 80점의 레디 웬유아까지 총 19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혼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9경주는 총 19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리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에는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부터 직전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마필들까지 치열한 경합이 더욱더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추천드리는 마필은 4조 임금만마방의 지봉승리라는 마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레이스는 좀 하이페이스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레디웬유아라는 마필이 거의 페이스 안배가 안 되다시피 하면서 도주성으로 끌어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페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의권에 있는 마필들도 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주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직선에서 뚝심 있게 올라오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으로 본다면은 지봉승리라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한 편성을 만났다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를 보면은 마필이 좀 스타트가 좀 늦습니다.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이제 후비 전개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현명 기수가 마필을 밀어붙이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코너 도달 시점에서는 거의 선행마 바로 뒤에 붙는 그러한 전개를 하는데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쉬어가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전개를 봤을 때 라스트에서 다시 또 탄력이 제대로 나오면서 제가 이제 뛰는데 보통 마필이 라스트에서 좀 힘에 붙인다면 이렇게 주법 자체가 조금 틀려집니다. 리드미컬한 주법이 안 나오면서 좀 터벅터벅 된달까요? 그러한 느낌으로 주법이 바뀌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 마필은 라스트 200에서도 제대로 주법이 나오면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선두권이 좀 치열하게 흐르면서 빠른 페이스 그렇다면 직선에서 그 빠른 페이스 쫓아와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지봉승리 아주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됩니다. 네, 과연 지봉승리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1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1경주는 레이팅 101점의 풀문 파티부터 레이팅 110점의 해마루까지 총 1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1경주는 총 1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지금 32조 김윤선 마방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안병기 마방의 소속 마필이죠. 엑스파일이라는 앞말입니다.
자, 6세 앞말입니다. 좀 나올 거라면 다 나온 그러한 나이인데 이 마필을 이번에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가 JRA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직전 경주 JRA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직선에서 좀 진로가 좀 제대로 열렸다면은 준우승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 내용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전 경주가 경주 조건상 부담 중량이 앞말로서 좀 버거운 57kg 부담 중량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뛰어온 내용을 보면 좀 부담 중량에 민감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2착 입상을 최근에 한 거는 작년 11월입니다. 2000m에서 51kg의 낮은 부담 중량으로 장거리에서 2착 입상을 한 게 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요번에 부담 중량 발표를 보니까 52.5kg입니다. 근데 김동수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마이너스 2kg 감량 기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kg 다 감량은 못 받습니다. 이 레이팅 시스템 바뀐 이후로 최저 부담 중량이 52kg이기 때문에 요번에 52kg를 메고 뜁니다. 직전에 57kg 부담 중량에서 보여준 경주력이라면 이번에 52kg 부담 중량이라면 그리고 이게 110점 미만의 레이팅 점수가 110점 미만의 마필들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파일 조로의 입상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JRA 트로피 경주에서 아쉽게 머리 차이를 내면서 3위를 기록한 엑스파일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 놀라운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교차 5경주는 레이팅 81점의 라프에르 때부터 레이팅 88점의 리브이 투미까지 총 1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부산교차 5경주는 현재 18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로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 선행력이 뛰어난 마필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어떤 마필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20조 최기용 마방에서 출전하는 국내산 마필이죠. 유성 파이팅이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센 레이스에 출전을 했었죠. KR컵 마일 그리고 코리안 더비에 출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제 일반 경주로 오면서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그 울줄리 마방의 리브이 투미가 아마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직전에 너무나 여유승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리브이 투미가 인기 1위로 가면서 이 마필에 이제 어떤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배당판이 좀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유성 파이팅이라는 마필이 아주 그 리브이 투미 못지않은 그러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1200이라는 점이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경주 거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부경 주로 자체가 선행마에게 너무나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성 파이팅이 최근에 입상한 12월 경주 내용을 보면은 이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마 한두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마필이 2세마였습니다. 아주 어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1400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미 또 마필은 좀 성장을 했고 또 최근에 큰 경주에서 뛰면서 좀 전력 보강이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1200 충분히 좀 강자들이 있지만 충분히 선두권에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유성 파이팅이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출전했던 KRA컵 마일과 코리안 더비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단거리에서만큼은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유성 파이팅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지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5년 올해도 벌써 7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은 많이들 이루어지셨나요?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놓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이었습니다.